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 속에 벚꽃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월요일인 오늘도 일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흐린 날씨는 한동안 이어지겠는데요. 원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 10도 예상되고요. 횡성과 영월은 7도, 평창은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의 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시청 비서실과 업체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시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말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추진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죠. 4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강원도에선 유권자 133만 명 가운데 4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평균 투표율은 32.6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보단 1%포인트 정도 높고 지난 선거 강원 사전투표율에 비해선 4%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별 사전투표율은 영월이 36.8%로 가장 높았고 철원이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와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현안사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안추진단은 대통령이 밝힌 사업 가운데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등 14개 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삼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소방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과 횡성군 등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에선 87살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근처에선 경운기도 한 대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인 원주 바로고를 퇴사한 일부 청년들이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원주시청 비서실의 지시로 집회 참석과 인터넷 댓글 작성을 통해 철거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주 바로고 이지사 김희상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바로고를 퇴사한 청년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서 업체 측의 철거 찬성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말씀하셨듯이 본 내용 그대로 사실이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총판 대표 김모 씨와 비서실 김모 비서가 친구 관계인 것을 토대로 비서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카데미적인 관련 여론 조작 외에 시정을 옹호하는 댓글이나 SNS 좋아요 댓글 작업들을 요청했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작업을 요청했고 이게 이제 시청 비서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기사에 따르면요. 청년 측은 업체가 뉴스 댓글 작업을 통해서 철거에 반대하거나 시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에 욕설을 달아서 여론 호도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시민단체 강제 연행 전날에도 업체의 로고가 보이지 않는 사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서 해당 장소에 최대한 시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인원을 동원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실까요? 맞다고. 네. 이 내용도 단톡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서술한 거고요. 당시 철거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을 요청을 받았고 그날 집회가 이제 새벽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사 및 지사장들은 새벽 근무를 끝내고 이제 현장에 동원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현장에 강제 동원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할 수 있는 인원들만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새벽 근무 끝내고 이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진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청년 측이 이야기하는 업체 운영진이 비서실의 지시를 받았다. 이 주장을 인정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도 거론했듯이 비서의 오랜 친구 관계로 함께 식사 약속도 잡았고 원주시청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필요시에는 저희를 댓글이나 인원 보충으로 동원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화방이 개설이 됐었다고 들었는데요. 단체 대화방에 이제 처음에 자발적 동의였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 대화방은 좀 공개가 된 상태일까요? 어떤가요? 네, 이제 최초 대화방 개설의 목적은 여러 지사장들이 있었는데 네. 지사장들이 일사적으로 합쳐지면서 지사장들끼리 소통하는 임원진 방입니다. 아, 예. 네. 총판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아카데미를 철거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인 방이 아닙니다. 임원진 소통방에서 인원 동원을 지시했고 인터뷰 내용은 전부 거짓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동의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따라서 아카데미 극장 여론 조성이나 시정을 옹호하는 방이 아님에도 지속적인 여론 개입을 유도해왔고 이 지사를 일지사로 합류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자 이번 동생들이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원주 바로구 이지사 대표인 저까지 함께 제명시키고 바로구 수입을 극대화시켰고 총판의 권한으로 이지사 개정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운영해오던 사업체가 저로서는 한순간에 종폐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거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횡령인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다느니 그런 거짓말로 수년간 쌓아온 저의 이미지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일삼고 있는 거죠. 예, 퇴사한 라이더 측의 주장을 지금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건데 원주시 비서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론 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와 같은 입장이 이제 아니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사안을 좀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끝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퇴사한 나이도는 아니고 그 사업체를 강제적으로 강탈당한 운영진이거든요. 네, 이러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선거철을 앞두고 뭐 여론 조장이다 뭐다 하는 그 상대 측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불합리하게 원주 바로고에서 다른 회사로 가게 된 것이 지금 불과 한 달 정도거든요. 예, 절대 뭐 선거와는 무관하게 그 원주 시민의 알 권리와 저희 생업에 중차대한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그 철거 후에 공연장 조성 비용이 보존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보고 이제라도 좀 양심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건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얽힌 매듭이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와는 무관하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양심적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아카데미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 조작 사실을 인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의 또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원주 바로고 이 지사의 김희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3분 흘러가고 있고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가 강원특별자치도 주말 야시장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원주시 우산천에 야시장이 들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내년까지 4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골목에서는 지난해 하이볼 축제가 열려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작년 하이볼 축제 땐 공사 중이었던 우산천변이 올해 우산동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더 특색 있는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경제진흥과 박명옥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사업은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주말 야시장이거든요. 아마 우산동에서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인회랑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매주 금요일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방문하셔서 침체되어 있는 우산동 상권 활성화에 도움도 주시고 또 친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열린 하이볼 축제는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어땠는지 혹시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이제 하이볼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하이볼을 모르셨던 분들도 오셔서 되게 많이 즐겨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산천변이 그때는 공사 중이었어가지고 네. 좀 어수선한 좀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깔끔하게 다듬어진 상태라서 네. 더 5월 달에 들어서는 야시장은 조금 더 깔끔한 상태로 네. 더 특색 있게 네.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문의 취지를 너무 잘 이해하셨네요. 네. 네, 그 우산천변이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맞습니다. 공사 현장 없이 깔끔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주시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가 강원도 주말 야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작년 하이볼 축제 이후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이벤트성이 아닌 좀 꾸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네. 이 지자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도 상인회에서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놓기도 했는데요.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강원 상품권 가맹률을 높이는 등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주말 야시장 운영자 모집과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오는 5월 말부터 운영되는 주말 야시장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산동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우산천변이 새 단장을 마쳤는데요. 이 우산천변에 특색 있는 매대를 제작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테마를 갖춘 주말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우산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산천 골목형 상점과 최진영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상인회 모두가 우리 회원 모두의 그런 어떤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우산동 도시재생센터로부터의 그런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이볼 축제를 열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또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기관에서 좀 좋게 봐주셔서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선정이 되는 기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하고 보다 즐기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그러한 골목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많이 지적을 하셔서 또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남아 여행을 가면 꼭 야시장 구경을 다니곤 했었는데 네.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네요. 이렇게 주말 야시장이 원주시에 생긴다고 하니까 저처럼 좋아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는 5월에 들어서고 금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시와 우산동 상인회에서는 주말 야시장의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는데요. 원주 하이볼 축제에 이어 꾸준한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에 금요일마다 들어서는 주말 야시장, 또 원주 시민이라면 꼭 한번 들르셔서 좋은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 건축물 활성화 세부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건축과의 주민영 총괄계획과 TF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가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친환경 건축 자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이 흐름에 맞춰서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요? 네, 최근 기후변화 그에 따른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작년에 2030년까지 발생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였고요. 올해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건축 정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조 건축입니다. 목재는 스스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재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탄소 중립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원주시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목조 건물이라고 하면 전체가 나무로 지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뼈대만 나무로 되어 있어도 목조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건지 혹시? 여러 가지 구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전체 목 구조를 사용해도 되고 목 구조와 다른 자재를 같이 써서 설계를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건축 자재를 목재로 사용했을 때 일반 건축물 대비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목재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될 때 탄소 중립에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조 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했을 때 목조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51% 적고 연면적 1제곱미터당 0.13톤의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목조 건물은 공사도 더 쉬워서 뭐 기간도 단축이 되고 온도 조절과 방음성에서 좋다고 들었는데 가연성이나 흡수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조 자재의 경우 다른 자재보다 화재에 취약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연성이라서 불연성 콘크리트나 강재에 비해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 주요 구조부는 건축법상 내화 성능 2시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내화 성능이란 건축 재료가 화재가 났을 때 그에 대응하는 안정성이나 내구성을 말하는데요. 즉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 2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뎌서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산림청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구조 부재가 2시간 내화 성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건설기술연구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재료들과 비교해 볼 때 목재도 충분히 내화 성능 부분에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층 이상의 공공건축 분야에서도 국산 목재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는 친환경 목조 건축 보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원주시가 목조 건축 도시 구축을 위해서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목조 건축 자재 사용으로 유의미한 탄소 배출량 절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각 프로젝트 규모나 요구사항에 따라 투입 예산이 다르겠지만 목재의 수급이나 건축 디자인의 복잡성, 그다음에 지역적인 시장 상황 등 영향으로 목조 건축은 일반적인 콘크리트나 강철 구조물에 비해 보통 30%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목조 건축 전환 시기에서 많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산림청하고 그리고 최근 목조 건축 대중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나 강철 구조물에 비해서 20-30%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참 다른 장단점을 떠나서 예산 문제부터 일단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계획 중인 목조를 활용한 건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원주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중앙근린공원 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공공주도형 목재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향후 목재 친화 도시 비전을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캐나다나 스페인, 일본에서도 목조 건축물이 있고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은 노르웨이에 있다고 들었는데 좀 고층으로도 지어낼 수 있겠죠? 이제 예산이 잘 갖춰진다면. 예, 노르웨이에 말씀하신 대로 19층짜리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2021년에 오스트리아에 24층 목조 건축물이 축조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술적인 것만 확보되면 공공건축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하면 약 3년 정도 남은 건데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이 돼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건축과의 주미영 총괄계획과 TF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